손흥민 없는 케인은 그야말로 이빨 빠진 사자였다. 케인의 민낯이 드러났다. 잉글랜드 축구계의 황태자이자 EPL의 살아있는 영웅으로 추앙받던 케인을 독일 분데스리가에 빼앗긴 지금 영국 스카이 스포츠 중계진이 다소 감정적으로 뱉은 평가입니다. 개막 후 첫 경기 중계를 진행한 잉글랜드에서 최고 핫한 주제는 단연코 케인의 토트넘 탈출이었습니다. 레비 회장이 기어코 받아내겠다는 돈을 다 받아낸 후 개막 직전 겨우 독일로 날아간 케인은 미넨의 전용기 탑승에서부터 김민재도 얼마 전 탔던 스폰서 빨간 아우디 차량을 탈 때까지 시종일관 토트넘을 탈출했다는 생각 때문인지 싱글벙글 웃음을 참을 수 없는 모양이었는데요. 영국 전문가들은 이렇게 헬렐레 하고 가더니 결국 첫 경기에서 팀원들이 자신만을 위해 패스하고 골을 다 만들어 바치던, 손흥민이 감각적으로 패스하고 골을 양보하던 좋은 시절을 지나고 나니 케인의 발끝이 무딘 칼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들도 입을 모아 케인의 행보를 응원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토트넘에서 계약 관련해 혹사당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고 잉글랜드 대표 선수라고 하기엔 우승 트로피 하나 없는 모습이 초라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손흥민 없는 케인은 말 그대로 앙금 없는 찐빵과 같았습니다. 오늘은 케인의 첫 경기를 되짚으며 그동안 손흥민이 손케 듀오의 핵심이었으며 케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 토트넘의 그 많은 선수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해야만 했는지, 특히 손흥민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만 했던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케인은 홈구장에서 열린 라이프치히와의 독일 축구리그 슈퍼컵에서 0대3 완패를 당한 경기에서 첫 경기 후반 19분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합류한 지 하루 만에 적응 없이 경기에 출전했는데요. 그만큼 그의 의지도 팀과 감독의 기대도 한몸에 받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인상적인 장면도 하나 없고 처참한 수준의 경기력을 보인 채 공격 포인트 사냥에 실패했습니다. 최악의 데뷔전으로 기억될 만큼 아쉬운 한판이었는데요. 물론 케인 탓을 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미 미넨이 경기 시작 3분 만에 실점할 정도로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인데요. 라이프치히의 전반은 2대0 리드를 끝낸 난타전에 가까웠죠. 그러자 토마스 투헬 미넨 감독은 후반 19분에 케인을 투입합니다. 그러나 4분 만에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결국 또다시 등장한 올모가 세 번째 골로 연결하며 해트트릭을 완성하는 모습을 쳐다만 봐야 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경기가 리그 정식 개막전이 아니라 승점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뿐이었고요. 이에 독일 현지의 공신력 있는 언론 슈포르트 빌트지는 앞으로 케인의 앞날을 점치며 차가운 분석 기사를 냅니다. 우선 그들은 케인이 토트넘에서 그동안 두 가지 엄청난 혜택을 받았는데 그 모두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투헬 감독이 이를 맞췄을 때 토트넘에서의 폭발적인 득점력이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히려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하의 새로운 토트넘은 케인 이적 후 빠르게 진행된 팀 리빌딩 하에 손흥민이 차세대 전담 골잡이로의 위용을 되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무릎을 탁 하고 칠 만한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우선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골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최악의 데뷔전으로 평가받은 것이 아니란 사실이 드러납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슈퍼스코어는 해리 케인의 교체 투입 이후 스탯을 공개했는데요. 거의 모든 스탯이 0으로 도배됐을 정도로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0분가량의 시간 동안 뛰며 볼터치는 단 3번만 이뤄졌고 경기 내내 전방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지점에서 슈포르트 빌트지 기자는 지적합니다. 케인은 토트넘의 끔찍한 지난 시즌 내내 혼자 골을 생산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득점력을 자랑한다. 그러나 투헬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케인이 EPL에서 그 많은 골을 기록한 것은 그가 스스로 잘났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케인은 일반적인 팀의 일반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다. 그는 토트넘에서 주전 중앙 공격수로 낙점받은 뒤부터 또 한 차례 이적 시비를 하며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후 콘테 감독의 어화둥둥 서비스가 이어진 뒤부터 거의 혼자 프리킥과 페널티킥을 독식했다. 게다가 손흥민과 모우라 등 세계 최고의 서포터가 상대 수비수의 미끼 역할을 하며 슈팅 기회를 만들어주고 팀 전체가 케인에게만 패스를 날리는 등 잉글랜드 출신 스타 선수 만들기 작전에 동원됐기에 가능한 기록이었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떠먹여주는 골을 정말 골로 만들어내는 결정력도 능력입니다. 그마저도 없어서 골대 앞에서 독수리 슛을 날리는 선수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 1,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받고 뛰는 팀이라면 스스로도 그 쓰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넨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이 아닙니다. 굳이 자국 선수를 기용해 띄워줘야 할 이유도 없고 다른 선수들이 그 캠페인에 동원되지도 않을 겁니다. 잉글랜드 카르텔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토트넘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죠. 실제로 토트넘이 부진의 늪에 빠져있는데도 케인 혼자 득점 릴레이를 이어가던 시절 영국 현지 언론 HITC가 한 가지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 본체인 것 같다. 케인만을 위한 팀으로 재편된 것 같다는 말이다. 아스날 레전드이자 해설자로 일하는 이안 라이트에 따르면
손흥민의 폼 저하는 케인의 롤 변화 때문이라고 한다. 시즌 내내 부진했던 손흥민과 달리 케인은 20골 이상을 퍼부으며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역할 변화가 큰 차이였다. 케인은 사실 토트넘에서 가장 창의적인 선수였다. 하지만 한 차례 이적을 요구하며 항명한 이후 레비 회장은 콘테 감독을 시켜 케인 달래기에 나선 것 같다. 케인은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롤로 활약해왔지만 직전 시즌엔 더욱 공격적인 롤로 뛰었다. 실제로 득점은 올랐지만 도움은 확실히 줄었다. 이 때문에 뜬금없이 소니가 페리시치와 역할 문제로 전술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 내후회환을 겪었던 것은 케인 한 사람만을 위해 팀 전체가 굴러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슈퍼로트 빌트즈 역시 이와 같은 논조로 평합니다. 케인은 이기적인 플레이를 한다. 이기적인 게 나쁜 건 아니다. 스트라이커는 골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네는 골문 앞에서 패스가 오기만을 바라는 플레이를 하는 케인에 꼭 맞는 팀인지 모르겠다. 당장 지난 경기만 봐도 상대 수비수들이 케인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다. 토트넘에서는 케인이 박스 안에서 타격을 하려는데 케인을 막으면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 공간이 생겨 거기서 손흥민이 슈팅을 하고 손흥민을 막으려고 뛰어나오면 케인에게 공간이 나서 골을 넣는 것이 손케 듀오의 핵심인데 미넨에서는 그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다. 독일 분데스리가와 언론은 냉혹하다. 5에서 10경기 내에 그에 대한 평가가 끝날 것이라고 본다. 그때까지 오늘의 무력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는 먹튀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의 새로운 한국인 단짝 김민재가 공격 포인트를 잡아 한 번씩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수비수다. 투엘 감독의 대대적인 전술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한편 해리 케인이 팀을 떠난 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빠르게 토트넘 선수단을 접수하고 대대적인 리빌딩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번 리빌딩의 대표작이 바로 손흥민의 토트넘 주장 임명인데요. 사실 이는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이미 프리시즌 내내 손흥민에 대한 칭찬 릴레이를 펼치며 분위기 조성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인데요. 소위 말하는 손가들은 손흥민은 리더십도 메가리도 없어서 구성원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감독은 손흥민의 팀 동료들에 대한 존중, 매너와 구단에 대한 충성심을 높게 샀다고 평가합니다. 감독의 끊임없는 개혁 추구 성향과 잉글랜드 카르텔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배경을 지녔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EPL 등 빅리그에서는 낯선 인물이긴 하지만 사실 축구계에선 잔뼈 굵은 감독이긴 합니다. 그리스에서 나고 자랐지만 호주로 이민 가면서 호주 대표팀 감독을 포함해 일본과 스코틀랜드 프로구단 감독직을 경험한 인물인데요. 그는 공격적인 축구 전술을 사용하는 데다 동시에 후방을 든든하게 쌓아올리는 빌드업을 추구하기 때문에 손흥민의 주장 임명에 더해 적극적인 공격 기용의 시그널까지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이번 소니 주장 임명은 이런 그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기도 합니다. 케인만을 위해 뛰던 선수단이 이제 최전방 손흥민을 믿고 원팀으로 한데 모이는 선수단으로 재편되는 일이죠. 이번 시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새로 시작한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시원시원한 질주와 골 릴레이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부푼 가슴 가득 안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